아침에 깨어났을 때 방이 따뜻한데도 손발이 시려운 적 있나요? 가끔 음식을 아주 조금만 먹었는데도 배가 빵빵하고 더부룩하며 소화가 잘 안 되는 적은요? 피곤해서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은데 밤이 되면 뒤척여 잠이 오지 않는 적도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평범한 현상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요청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마치 흐르는 강물 같아요. 혈액이 매끄럽게 흐르지 않으면 그 강이 점점 말라가며 물이 고인 구간이 생기죠. 바로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이 무겁고 피로감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결국에는 심장, 간, 혈관 같은 기계 장치들이 마모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부 장기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회복되기란 매우 어려워져요. 많은 분이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어느 순간 혈압이 이미 올라가 있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거나 기억력이 급히 떨어져 버리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몸은 여전히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단지 당신이 그 흐름을 다시 흐르게 도와준다면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부엌에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 하나로 바로 생강, 한글로 생강, 수천 명의 한국 중년분들이 적용해온 간단하고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을 공유하려고 해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하루 종일 에너지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왜 평범한 생강 한 뿌리가 수세기 동안 장수약처럼 불려왔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몸이 그 이점을 온전히 흡수하도록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과열되지 않고 자극 없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제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에 일을 남겨주세요. 도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작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족이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한국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를 일찍 알면 100가지 약을 갖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늙지도 않고 늠름하게 살고 싶다면 이 이야기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최우진입니다. 저는 전문 과목을 가진 의사이며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근무해 왔어요. 3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어요. 잠을 잘 못 자는 중년분부터 고혈압, 당뇨 또는 관절통으로 고생하는 고령자까지요. 그중 한 분이 저의 약과 음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분은 부산 외곽 마을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예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할머니는 이미 80세가 넘으셨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장에 혼자 가시고 직접 밥을 지으시며 매일 아침 마을을 산책하셨어요. 별다른 도움이 없이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기억력도 명료했으며 얼굴빛도 건강했어요. 그 나이에 보기 드문 모습이었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혹시 영양제나 보조제를 드시나요? 할머니께서는 살짝 웃으시며 따뜻한 미색의 물잔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저는 아침마다 이것만 마셔요, 의사 선생님. 40년 넘게요. 그 잔 안에는 몇 조각의 삶은 생강이 담겨 있었어요. 부엌 가득 퍼지는 은은하고 따뜻한 향기까지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전엔 60대였을 때 병원 드나들기 일수였지요. 밤엔 잠을 못 자고 아침엔 녹초가 돼서 일어나곤 했어요. 손발은 차가웠고요. 그러다 아침마다 생강을 삶아 마시는 습관을 시작했어요. 그 후 40년 동안 할머니께선 만성질환으로 병원 가신 적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단지 처방전과 검사 결과에 익숙한 내과 의사였기에 그저 우연이겠지라 생각했어요. 설마 한 뿌리 생강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나 하고요. 하지만 제가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동양의학 고전을 찾아보고 현대의학 논문과 비교해 봤더니 생강 속에는 진저롤, 과쇼가올 같은 생물 활성 화합물이
수십 가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들은 항염증 작용을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혈관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즉, 동양 이야기 말하던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말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미세순환, 외세循環에서 벌어지는 반응이었어요. 생강을 적당량, 그리고 알맞게 삶으면 혈관이 가볍게 확장되고 흐르는 혈액이 따뜻해지며 장기가 더 많은 산소를 받게 돼요. 그래서 손발이 덜 차가워지고 위장 소화가 개선되고 몸이 에너지를 더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이건 특히 한국처럼 겨울이 길고 기온이 낮은 나라에서 아주 중요해요. 중년 여성분들이 특히 속이 냉하다, 배 아프다, 잠이 안 온다, 순환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순자 할머니 방식의 생강찜 혹은 삼기 습관을 제 고령 환자들에게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손발이 찬 분들, 잠이 안 오는 분들, 식욕이 떨어졌던 분들이 몇 주 후에 안에서부터 따뜻하다, 개운하다, 밤에 깊이 잔다는 변화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무시하는 아주 작은 변화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요. 요즘 우리는 알약이나 광고를 더 믿기 쉬워요. 자연의 힘보다는요. 하지만 인체는 단순히 약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조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따뜻함과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이 필요해요. 그것을 생강이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생강이 약을 대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타나기 전에 스스로 몸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당신이 만약 자신이 생각보다 빨리 늙어간다고 느끼셨다면, 잠이 얕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은데 손발이 차가웠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에요. 저는 어떤 생강이 한국인 체질에 가장 적합한지, 왜 생강을 삶는 혹은 쪄내는 방식이 끓이는 방식보다 효과적인지, 그리고 과열이나 자극 없이 생강의 약효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막연한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수년간 임상 관찰과 연구를 통해 제가 터득한 방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함께 여정을 시작해요. 왜 평범한 생강 한 뿌리가 보물처럼 당신이 따뜻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만약 제가 환자들에게 지도하고 있는 정확한 레시피, 비율, 삶는 방법, 보관법 등을 공유받고 싶다면 댓글에 2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 뜨며 깊이 숨을 들이쉬고 미소 지을 수 있고 전신이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야말로 당신의 몸 안에 흐르던 그 강찬이 올바르게 흐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 의사 최우진이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생강찜을 소개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문을 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도 생강차 마셔봤는데 뭐가 달라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말이 수년간 제게 고민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생강이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몸이 진짜 그 약효를 흡수하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매우 적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생강성, 생강이라 부르며 말하자면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뿌리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같은 생강이라도 모든 종류가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수확한 껍질이 얇고 향이 약한 생강을 사요. 그건 햇생강이라 해서 주로 김치나 양념으로 쓰이는 생강이에요. 향은 기분 좋지만 생리 활성 물질 함량이 낮아서 약용보다는 식재료에 더 적합해요. 반면에 묵은 생강, 계절을 넘기고 충분히 숙성된 생강, 이야말로 진짜 약으로서의 생강이에요. 이건 진제롤 함량이 더 높고 향이 강하고 매워요. 그리고 찜하거나 가열하면 쇼가올로 전환되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자극하며 항염 효과도 나타내요.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말하죠. 생강을 음식처럼 쓰려면 햇생강을 고르세요. 하지만 건강의 동반자로 삼으려면 묵은 생강을 고르세요. 인더 예이 서티마 네이사 마나 제가 버스 안에 있는 부산 외곽시장에서 할머니 이순자와 함께 생강을 고르던 아침이 선명히 기억나요. 할머니께서 노점 앞에서 서서 생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시고 향을 맡으며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선생님. 생강은 향이 진해야 해요. 하지만 혀가 얼얼할 정도로 자극적이면 곤란하고 껍질색이 어둡고 약간 건조한 것이 좋아요. 햇볕도 바람도 충분히 받은 생강이거든요. 저는 할머니의 그 손을 보고 생각했어요. 주름졌지만 단단한 그 손을 보고 가끔 지식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온 손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좋은 생강을 고른 뒤 해야 할 다음 단계는 깨끗이 씻고 정확히 찌는 것이에요. 많은 분이 생강을 껍질째 깎아 쓰시는데 사실 그건 큰 실수예요. 껍질 얇은 부분에 많은 귀중한 정유직료가 들어 있어요. 이 정유가 몸 안에 열을 조절하고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해요. 껍질을 벗기면 생강이 너무 뜨거운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고 목이 마르거나 위가 뜨거워지기도 해요.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생강을 희석한 소금물 더시 약간의 베이킹소다 물로 씻고 부드러운 솔로 흙을 살살 문질러 제거하세요. 그 다음 물기를 빼고 껍질은 벗기지 않고 그대로 두세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찜증하는 것이에요. 찜을 하면 약 100덕씨의 수증기가 생강 속에서 진제로를 서서히 쇼가올로 전환시켜요. 이 형태가 더 안정적이고 흡수도 잘 되고 매운맛도 덜해요. 이게 바로 생강을 찌는 것이 생강차보다 효과적인 이유예요. 저는 환자분들께 삶는 것보다는 찜을 권해요. 왜냐하면 삶으면 정유가 많이 빠져나가서 생강에 영혼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방법은 간단해요. 씻은 생강을 찜기 혹은 찜망에 올리고 뚜껑을 덮어 12-15분 가량 찌세요. 두께에 따라 시간 조절하면 돼요. 뚜껑을 열었을 때 부엌에 퍼지는 향이 따뜻하고 기분 좋다고 느껴지면 제대로 된 거예요. 더 이상 코를 찌르는 날카로운 향이 아니라 부드럽고 포근한 향이거든요. 생강이 식으면 두께 약이 3mm 정도로 얇게 썰어서 깨끗한 유리병에 넣고 냉장 보관하세요. 듣기엔 단순하지만 사실 이 과정이 생강을 양념으로 사용하는 것과 생강을 건강 상담용으로 사용하는 것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2021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찜한 생강 속 쇼가올 함량이 생강생것의 약 3배였고 자극성은 약 40%가량 감소했다고 해요. 즉,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더 잘 흡수하고 뜨겁다, 속이 쓰리다 같은 느낌이 덜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67세 환자분 김미숙님께 이런 방식으로 안내한 적이 있어요. 순환장애와 만성불면증이 있었고 밤이면 발을 뜨거운 오일로 문질러야 잠이 들 수 있었지요. 제가 권한 것은 아침 식사 후지만 생강 2조각을 먹는 것뿐이었어요. 3주 후에 환자분이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발을 문지르지 않아도 돼요. 손발이 점점 따뜻해지고 밤에 잠도 더 깊어졌어요. 흥미로운 점은 검사 결과도 나아졌다는 것이었어요. 혈압이 더 안정되었고 혈당도 약간 내려갔어요. 특별히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 생리 반응이에요. 생강이 말초, 혈류플로량을 증가시키고 심장이 팔다리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 과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게 해준 거예요. 몸이 더 따뜻해지면 위장과 장의 평활근 스무트 머슬과 혈관이 더 조화롭게 움직이고 자율신경계도 안정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잠도 더 잘 들어요. 지금 많은 한국 분들이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찾아요. 하지만 때론
아침마다 생강 한 조각을 찌는 간단한 습관이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가져와요. 전통 문화에서 한국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기침할 때 생강물에 꿀을 타서 마시게 하거나 날이 추울 때 생강물에 발을 담그게 하곤 했어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생강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고 세포를 보호하며 염증을 줄이고 작은 혈관 손상을 막아줘요. 이것이 중년 이후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제가 이순자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할머니, 이렇게 40년 동안 단 한 가지 습관만 반복하셔서 지겹거나 안 지루하셨어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생강을 약으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매일 제가 아직 건강하다는 걸 느끼기 위해 제 손으로 밥을 짓고 시장을 혼자 갈 수 있음을 느끼기 위해 이걸 마셔요.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진료실에서 저는 많은 분들을 봐요.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 기억을 잃는 것에 대해, 누워만 지내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을요.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매일 조금씩 건강을 키워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병이 생기고 나서야 치료하려 하죠. 생강찜 혹은 할머니께서 부르신 아침의 친구는 그 반대의 증거예요. 제가 이 방법을 상담실에서 소개하고 나서 많은 동료 의사들도 환자에게 적용해 보기 시작했어요. 대구의 한 심장 전문의는 아침마다 찜한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자신의 맥박이 더 안정되고 혈압이 조금 내려간 걸 느꼈다고 했어요.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는 어머니가 평생 손발이 찬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기 찜질기 없이도 잘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과학이 가끔은 아주 멀리 나아가지만 몇몇 가치는 각 가정의 부엌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당신도 몸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복하고 싶다는 방법을 찾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은 놀라울 만큼 스스로 조절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단지 당신이 적절한 조건을 제공해 준다면요. 따뜻함, 순환, 그리고 인내요. 아침마다 생강을 찌는 것은 그 흐름을 깨우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제가 새 환자를 안내할 때 항상 말하죠. 일주일 만에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몸이 다시 균형을 배우도록 시간 주세요. 그리고 보통 4주에서 6주쯤 지나면 그분들은 스스로 느끼기 시작해요. 더 따뜻해졌다는 걸, 소화가 좋아졌다는 걸, 잠이 깊어졌다는 걸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실행하세요. 몸이 대신 답해줄 겁니다. 저는 믿어요. 건강은 고가의 약이나 기능성 보조식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규칙성, 이해, 그리고 자기 몸을 존중하는 데 있어요. 매일 아침 제가 생강 찜기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이순자 할머니의 미소를 떠올려요. 그리고 제 수백 명 환자들이 그 따뜻한 시작을 통해 하루를 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아마 그 한순간 당신이 따뜻한 생강향을 들이마시고 손바닥이 천천히 따뜻해지는 그 순간이 당신이 진짜 치유되고 있는 순간일 거라고요. 제가 생강찜을 환자분들께 소개하기 시작하자 많은 분들이 이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저는 얼마나 먹으면 충분하고 언제 먹는 게 가장 좋나요? 그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약과 마찬가지로 생강이 아무리 순하더라도 맞는 용량과 올바른 타이밍에 사용해야만 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조금은 약이 되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아침마다 얇게 썬 생강찜이 3쪽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후 약 10분 뒤에 드세요. 위장이 약한 분은 따뜻한 물에 타서 꿀을 조금이나 레몬 몇 방울을 더해 마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빈속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는 찜으로 매운맛이 누그러졌다 해도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에 사는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 습관을 시작하실 때 무척 열정적이셨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오셔서 몸이 덥고 입이 마른다고 하셨어요. 자세히 여쭤보니 아침마다 생강을 8쪽이나 드셨던 겁니다. 많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셨대요.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무한히 연료를 넣는 기계가 아니라 균형을 맞춰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뒤로 권장량으로 줄이시자 불편한 증상이 사라졌고 지금도 1년 넘게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강차로 대체해도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저는 생강차도 좋지만 생강찜으로 우린 차여야지 생선강을 오래 끓인 차는 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생강을 높은 온도에서 오래 끓이면 귀한 정유가 쉽게 날아가고 진저롤, 긴게롤, 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차로 드시려면 찜한 생강 이쪽을 70,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넣고 몇 분 기다렸다가 천천히 드세요. 그 온기가 뱃속부터 스며들어 손발까지 퍼지면서 아침 시간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 줄 겁니다. 당뇨가 있는데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여러 연구에서 생강찜이 혈당 안정과 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지만 치료제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혈당 강화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시작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반대로 심한 위염, 위궤양이 있거나 잦은 속쓰림이 있는 분은 매일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어른의 감독하에 향만 맡기거나 아주 소량만 맛보게 하세요. 이미 익숙해졌고 체질에 잘 맞는 분들에겐 생강찜이 오래도록 함께할 건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최라는 성함의 82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무릎 관절통이 자주 있어 진통제를 드셨죠. 제가 생강을 찌는 법을 알려드리고 아침마다 꾸준히 드시게 했더니 3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3층 계단을 올라가도 괜찮고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도 안 나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염증이 줄고 혈액순환이 좋아진 결과입니다. 몇몇 분들은 생강찜을 식초에 절여두고 드시길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도 아주 흔한 방법이죠. 찜한 생강을 식힌 뒤 유리병에 담고 빙설탕을 약간 켜켜이 뿌린 다음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잠길 만큼 부으세요. 뚜껑을 꼭 닫아 서늘한 곳에서 70일 두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근 생강은 새콤하면서도 순한 매운맛이 나서 먹기 편하고 한 달 이상 보관해도 향이 잘 유지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핵심은 레시피가 아니라 지속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생강찜이든 절임이든 차든 며칠만 하고 잊어버리면 몸이 적응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건강은 습관이지 하룻밤 사이의 기적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강하게 권하는 점은 매일 자신의 몸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드시다 보면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잠이 깊어지고 손이 점점 따뜻해지고 식사 맛이 좋아지고 아침 권태감이 줄어듭니다. 그 신호들이 바로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묻습니다. 왜 의사 선생님은 이런 소박한 방법을 믿으세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약만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태도의 변화로 회복된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고요. 대구에 사는 한 중년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폐경 이후 가벼운 우울감으로 힘들어 하셨죠. 저는 매일 아침 물을 조금 데운 뒤 생강찜의 향을 5분간 조용히 들이마시고 나서 마시라고만 권했습니다. 그분은 2달 동안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다시 배웠을 때 눈빛이 더 맑아지고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도 생강향만 맡아도 마음이 놓여요. 아마 매일 아침 제 체온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생강의 힘은 화학 성분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잇는 감각에도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대의학이 때로는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생강찜을 오래 보관하려면 밀폐된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습기를 피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의 정유가 냄새를 잘 흡착하기 때문입니다. 드실 때마다 필요한 양만 꺼내고 젖은 상태로 다시 병에 넣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3주 이상 향과 약효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 생강이 있으면 의원이 필요 없다. 다소 과장처럼 들리지만 제 의사생활이 길어질수록 더 실감합니다. 생강이 주는 것은 단지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주도성이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바쁜 세상에서 아침 10분을 멈추어 생강 몇 조각을 찌고 그 따뜻한 향을 들이마시며 작은 잔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일. 그것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삶을 위한 작은 의식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면 몸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할 거라고요. 더 가벼운 아침, 더 안정된 발걸음, 더 평온한 마음으로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의학이 지향해야 할 바일 겁니다. 수명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안에서 따뜻함과 자유를 느끼는 하루하루를 살도록 돕는 것 말입니다. 제가 지난 여러 해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아침마다 환자들에게 생강찜을 권하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은 통계나 검사 수치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떤 어르신은 말씀하셨죠. 매일 아침 생강 2쪽 덕분에 겨울에도 더 이상 손난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어떤 중년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제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게 자신감이 돼요. 이제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이 의학의 진짜 가치일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되돌려주는 것. 저는 젊은 의대생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인체는 기계가 아니라 정원이다. 잘라내기만 하고 땅을 돌보지 않으면 그 정원의 모든 나무는 결국 시들고 만다. 저에게 생강은 바로 그 작은 흙 한 줌 같은 존재입니다. 겉으론 눈에 띄지 않지만 안에서부터 생명을 길러내는 힘을 지닌 흙 말이죠. 올바르게 사용하면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할 뿐 아니라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잊고 지낸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을 다시 깨워줍니다. 몇 해 전 광주에 사는 제 오랜 환자였던 강씨 할머니가 3년 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작고 예쁜 유리병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직접 담그셨다는 식초에 절인 생강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제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건 건강을 조금 담은 선물이에요. 생강 덕분에 이제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잠이 잘 와요. 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눈빛이 반짝이며 생기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변화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저 생강 한 뿌리로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맹신해서 믿는 게 아니라 결과를 받기에 믿습니다. 그리고 인체는 생각보다 단순한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찜한 생강 한 조각 안에는 의학과 자연이 만나는 조화, 몸이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따뜻한 숨결이 담겨 있다고요. 물론 생강은 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생강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약이 할 수 없는 일, 바로 몸의 균형을 되찾게 돕는 일입니다. 혈액이 원활히 흐르고 온기가 손끝과 발끝까지 퍼지며 위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잠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때 그 순간 면역 체계는 최상의 상태로 작동합니다. 작고 사소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긴 수명과 평안의 토대입니다. 어느 가을 아침 저는 부엌에서 생강찜 냄비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따뜻한 향이 집안 가득 번졌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구나.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정성껏 돌보는 그 마음 안에 있구나. 만약 당신도 그런 아침을 시작한다면 따뜻한 생강향을 깊게 들이마시고 눈을 잠시 감고 자신의 심장이 고르게 뛰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때 당신은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몸은 복잡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꾸준함과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뿐입니다. 아침마다 찜한 생강 2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비싸지도 번거롭지도 않지만 꾸준히 이어간다면 그것은 평생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그것을 자신과의 약속으로 삼으세요. 나는 이 몸을 더 아끼고 더 따뜻하게 더 건강하게 살아가겠다. 소라밭 디세라 이민야 당신이 지금 어떤 나이에 있든 건강하든 치료 중이든 몸은 언제나 당신의 귀 기울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저 멈춰서서 따뜻한 생강물 한 잔을 마시고 호흡을 천천히 고르고 살짝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 단지 생강의 효능을 기억하기보다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꾸준함, 감사, 그리고 매일의 작은 선택들에서 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 건강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30여 년 전 이순자 할머니가 제게 영감을 주었던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 근거 있는 작지만 확실한 건강 습관들을 더 나누길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에 이를 남기고 다음 영상에서 어떤 주제를 듣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읽고 그 안에 진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 최우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끄러운 현대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자연의 따뜻함, 아침의 생강 향기,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존재한다고요. 당신의 매일이 건강하고 평온하며 매 아침 한 모금의 따뜻한 생강물처럼 따스한 숨결과 미소로 시작되길 바랍니다.